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끓는 점 차이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때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모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장치를 통해 분리할 수 있는데요.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놓고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녹인 액체를 거름종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천천히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름종이를 통과한 액체에는 소금이 녹아있게 되고 거름종이 안에는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상태의 모래가 남아있게 됩니다. 물에 녹아있는 소금은 가열시켜서 물을 증발시키면 순수한 소금만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 물질을 거름 장치로 걸러내는 방법을 거름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용매에 잘 녹는 성분은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되고 잘 녹지 않는 성분은 거름 종이에 걸러지는 방법으로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두 번째 방법으로 추출이라는 분리 방법도 있는데요. 거름이 어떤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 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라면 추출은 특정 물질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만 녹여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거름종이 위에 원두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커피 성분만 녹아서 내려오는 것과 약탕기에 넣고 끓인 한약 재료들을 헝겊으로 짜면 한약 성분만 녹아서 내려오는 것이 추출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용매에 녹지 않고 거름종이나 헝겊에 남아있는 물질들은 걸러진 것이고 용매에 녹아 아래로 빠져나온 성분은 추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름이랑 추출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분리하려고 하는 물질을 거름을 통해서 분리할 것이라면 그 물질이 잘 녹지 않는 용매를 선택해야 되고 추출을 통해서 분리할 것이라면 그 물질만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선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해도 차이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재결정이 있는데요. 재결정은 고체를 높은 온도에서 녹인 후에 가열을 하거나 또는 냉각을 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살펴본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거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금만 걸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걸러낸 소금물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하고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재결정입니다. 즉, 재결정은 어떤 물질의 순도를 높일 때 사용되는데요. 재결정의 방법으로는 가열을 해서 용매인 물을 증발시켜서 순수한 소금을 얻거나 용액을 냉각시켜서 용질인 소금을 석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해도 강의에서도 봤듯이 소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화 상태의 소금물을 냉각시킨다고 해도 용질인 소금이 석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화 상태의 소금물을 가열해서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을 통해 순수한 소금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달리 붕산이라는 물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경우에는 용액을 냉각시켜서 용질을 석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100g에 붕산 20g이 녹아있는 혼합물을 100도씨로 가열한 후에 서서히 냉각시켜서 30도씨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붕산의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붕산이 억지로 녹아있는 불안정한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과포화 상태의 붕산은 이 차이만큼의 용질을 뱉어내고 안정한 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차이만큼의 용질이 용액 안에 녹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고체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것을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왕창 석출되는 것이 아니라 포화 상태에서 온도가 서서히 식으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용질이 석출되는데, 이때 석출되는 아주 작은 고체를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체 상태의 용질을 용매에 녹였다가 석출시켜서 다시 결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고, 재결정을 통해 석출된 붕산 결정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이고, 불순물은 용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붕산과 불순물이 섞인 혼합물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이용해서 순수한 붕산만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금과 붕산이 물에 함께 녹아있는 혼합물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용액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가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붕산을 석출시켜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100g에 소금 35g과 붕산 20g이 녹아있는 용액을 100도씨로 가열해서 불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30도씨가 될 때까지 서서히 냉각시킨다고 한다면, 소금은 여전히 불포화 상태라서 용매 안에 잘 녹아있지만 붕산은 과포화 상태라서 이 차이만큼의 용질이 석출되어 포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과 붕산의 혼합물을 가열했다가 냉각시키면 붕산만 석출되고, 이 용액을 거름종이에 걸으면 거름종이에는 순수한 붕산 결정이 남게 되고, 아래쪽 용액에는 소금이 녹아 있어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붕산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고체와 소금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작은 고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어느 하나의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분별 결정은 용해도 차이가 큰 두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고체 물질이 녹아있는 용매를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가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용질을 석출해서 분리한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밀도, 끓는 점, 용해도 등의 성질이 모두 비슷한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사인펜의 색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거름종이를 얇게 자른 후에 아래쪽에 연필로 기준선을 표시하고, 표시한 기준선의 중앙에 분리하고자 하는 사인펜으로 점을 찍는데, 이것을 색소점이라고 합니다. 이 거름종이를 유리관 안에 넣고 기준선의 높이보다 넘치지 않게 물을 넣어주는데, 분리하려는 물질에 따라서 물 대신에 다양한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매가 증발되지 않게 비닐랩으로 씌우고 일정 시간 동안 변화를 관찰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인펜 속에 다양한 색소 물질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용매가 종이를 타고 점점 위로 이동함에 따라 사인펜의 색소들도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각 성분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동 속도가 빠른 성분은 위쪽에, 이동 속도가 느린 물질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사인펜 속의 색소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질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종이 말고도 칼럼이라고 하는 긴 관의 위쪽에 용매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용매를 따라 물질들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물질부터 아래쪽으로 먼저 분리가 됩니다. 물질이 용매랑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속도가 느리고, 용매랑 상호작용을 적게 할수록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고 느리게 이동할 수도 있어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용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더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물질들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물질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즉,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우리가 속도를 알아낼 때는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신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전개율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영어로 줄여서 RF 값이라고도 하는데 전개율이란 용매가 이동한 거리에 비해서 성분 물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필로 표시해졌던 기준선으로부터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고 각각의 성분들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서 전개율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동 속도가 느린 물질은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전개율이 작고 속도가 빠른 물질은 이동 거리가 길어서 그만큼 전개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물질마다 용매에 따른 전개율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해도 차이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혼합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분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혼합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